자, 이제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. 네, 우리 인니님과 화살총님도 와주셨고요. 아, 저도 화살총님이 루시드 얘기하셔서 사셨나 봤더니 샀어야 하는데 였습니다. 네. 자, 이제 특징주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먼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. 뭐 우리 다 아멕스로 알려져 있고 뭐 연회비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좀 지출이 많은 이런 고객들, VIP 고객들이 많이 쓰는 카드가 이 아멕스 카드잖아요. 10.5%나 급등을 했습니다. 자, 일단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% 증가했는데요. 뭐 예상 수준에 그냥 부합했습니다. 근데 뭐라고 했냐면 소비 지출 괜찮다. 특히나 여행 지출이 많이 늘고 있으면서 우리 매출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. 다만 주당 순이익은 9% 감소를 했어요. 그래서 예상보다도 좀 밑돌았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우려를 할 법도 한데 봤더니 결국은 카드사들이다 보니까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하면 이제 카드 연체 같은 거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충당금 설정을 좀 많이 했고요. 그리고 지난 4분기 때 아마 그때가 또 연말 쇼핑 대목이고 하니까 다양한 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마케팅 비용이 이제 15% 증가를 하면서 그게 이제 수익성은 약간 좀 낮아진 뭐 이런 부분이니까 그 이유들이 어느 정도 다 납득이 될 만한 요소들이었잖아요. 그래서 뭐 이 EPS 낮아진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크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오히려 올해 실적 전망치를 매우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. 매출 성장률 15에서 17%, 예상은 한 11%고요. 뭐 EPS도 예상보다 높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얘네 올해 실적 자신감 있네? 이게 오히려 높게 평가를 받았고 1분기 배당을 지난 4분기에 비해서 15%나 인상을 했습니다. 근데 얘네가 되게 좋은 게 우리 보면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대부분 이 4분기 배당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그냥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1분기 배당을 좀 높이면서 시장에서는 이 배당에 대한 뭐 기분이 좋았겠죠. 그죠? 그래서 그런 대목에 있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었던 루시드입니다. 루시드 뭐 럭셔리 전기차 스타트업이죠. 여전히 좀 자동차들이 좀 비싸기 때문에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게 좋아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분들이 많은 뭐 이런 루시드인데 43%나 급등을 했습니다. 장중에 최고가는 무려 98% 급등을 했는데요. 이게 장중 변동성이 커지면서 13차례나 거래가 중단이 됐던 뭐 이런 또 재밌는 스토리도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사우디 국부 펀드,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인데 얘네가 지금도 사실은 대주주예요. 얘네가 루시드 지분을 약 65%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녀 지분마저도 다 매입을 해서 이제 완전 인수할 거야라는 이제 설이 좀 돌았습니다. 이게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던가 우리가 뭐 흔히 아는 뭐 블룸버그라던가 이런 데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도 아니고요. 사실 리서치 블로그인 베타빌에서 요 관련 가능성을 좀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루시드라던가 이 PIF 국부펀드에서는 관련해서 맞다 아니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많은 이 매체들이 언론 매체들이 확인을 하려고 접촉을 했지만 그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게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했던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설이죠. 설입니다만 이게 왜 주가가 이렇게 그 설에 이렇게 많이 올랐냐? 결국은 이 내용이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거고요. 루시드도 공매도가 매우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인데 이게 위로 튀어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나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존에 공매도했던 세력들이 숏 커버링 이걸 이제 갚기 위해서 주식을 사야 되니까 사게 되고 그러면 주가가 또 올라가고 하면서 이게 이제 매수가 계속 매수를 불렀던 뭐 이런 형국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날 뭐 금요일 날 주가가 뭐 난리가 났던 것인데 다만 이제 우려되는 내용은 이게 이제 어떻게 확인이 될지 그리고 이제 간밤에 주가의 변동폭이 또 매우 컸었기 때문에 사실 좀 리스크하기도 합니다만 다만 이게 설이 아니라 또 정확하게 이게 하나의 그냥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은
또 큰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죠. 어떤 생산량을 더 이제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자금이 계속 조달이 된다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봐야 하겠지만 하룻밤새 너무 폭등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우려가 되는 내용도 있다라는 점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자, 세 번째가 이제 헤즈브로입니다. 헤즈브로는 지난주 금요일 날 8% 넘게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. 얘가 장난감 회사로 매우 유명한데 우리가 왜 경기 침체기에도 엄마들이 아이들의 뭐 장난감 사주고 옷 사주고 뭐 이런데 교육비에는 돈 안 아끼는 걸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경기 방어주로도 많이들 얘기하고 하는데 이 기업이 4분기 잠정 매출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게 아닙니다. 실적은 다음 달 16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그냥 잠정적으로 공개를 한 건데 매출이 보시면 좀 쇼킹하죠. 전년 대비 17% 감소를 했고 예상을 크게 밑돈 추정치를 내놓은 겁니다. 그러면서 4분기 특히 이 연말 쇼핑 대목이었잖아요. 11월, 12월이. 이때 생각보다 매출이 좋지 않았다. 그러면서 이제 예상을 이렇게 밑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좀 충격인데 여기에다가 직원의 15%, 약 1,000명을 이제 감원하겠다는 계획까지도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헤즈브로가 좀 어려운 상황이구나라는 이런 또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. 그래서 뭐 비용 절감을 2025년 말까지 연 2억 5천만 달러 정도에서 3억 달러 정도 비용으로 이제 줄이겠다, 허리띠 졸라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약간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. 자, 마지막 특징주 실버게이트 캐피털입니다. 이 본주는 3.8% 하락을 했는데요. 실버게이트 캐피털의 우선주가 거의 뭐 22.7% 급락을 했습니다. 장 초반에는 요 우선주 주가가 거의 30% 넘게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 실버게이트 캐피털 가상화폐 전문 은행이죠.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냐 하면 요 우선주에 대해서 배당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. 얘들 배당주는 일반 우리가 아는 배당주하고는 좀 다릅니다. 그러니까 우선주하고. 왜냐하면 얘들은 고정배당 우선주라고 해서요. 이 플레임을 보시면 실버게이트 캐피탈 우선주 시리즈 A 5.375% 이게 사실은 플레임이거든요. 이 고정배당 우선주는 원래 미국 주식들은 액면가 개념이 없는데 얘들은 그 기준가 액면가가 25달러로 어느 정도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. 고정배당 우선주는 25달러 기준으로 해서 연 5.375%씩을 배당을 하는 거니까 약 1.34달러씩을 얘들이 매년 이걸 배당을 했었거든요. 그걸 분기로 나눠서. 근데 그 배당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되게 충격이죠. 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. 그래서 이제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유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불안해서 우리는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이 자본 지출을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좀 줄이고 아무래도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이제 배당을 안 하겠다,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다만 이제 상황이 개선되면 이제 배당 지급을 다시 재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월가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적자도 워낙에 좀 커지고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인출 사태도 겪고 있고 하니까요. 하지만 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는 하는데 뭐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거 저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